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굴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예. 드디어 올 것이 왔죠. 네, 5월 항상 되면은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사, 종합소득세, 종소세라고 불리는 우리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짝짝짝짝짝. 항상 이 기간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이거 한 방으로 끝이다. 돈 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이제 요즘은 정리가 됐어요. 요즘은 정리가 됐는데 이제 우리의 코드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 종목 코드가 뭐냐에 따라서 세율이 틀려요. 경비율을 제해 주는 게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 코드는 아유 쟤네들은 경비 별로 안 써. 이렇게 나라에서 생각하고 어떤 종목 코드는 쟤네들은 경비 많이 써.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전에 보면 94090그라는 코드를 썼어요. 배민 같은 경우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 국세청에 신고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저걸 가지고 예전에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배민이나 국세청에 막 항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940909를 940918로 돌려놨습니다. 현재 배민은 현재 940918로 돌려져 있어요. 저게 이제 경비율 차이가 틀리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경비를 더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처리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돌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940919를 썼어요. 940919가 뭐냐면 기타 물품 운반원. 한마디로 우리는 쿠팡 이치를 하는 거잖아요. 배달 라이더니까. 근데 쿠팡 자기 자가용으로 하는 쿠팡 택배원 그거 취급을 해가지고 940919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쿠팡은 제가 예전까지 잘 안 해가지고 940918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실제의 코드는 940918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940918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저게 맞아요. 저게 맞으니까 종목 코드는 940918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카톡으로 안내를 받던 문자를 안내로 받던 뭐 본인은 이겁니다. 뭐 귀하는 이겁니다. 이러고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복잡하죠. 하지만 그냥 제가 오늘 영상은 정말 쉽게 설명하는 영상으로 그냥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통칭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배달로 3,600만 원을 못 벌었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닌 분들도 가끔씩은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분들은 좀 복잡한 거예요. 뭔가 이제 다른 부업을 했다던가 뭔가 배달이 아닌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로만 어쨌든 했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로 3,600만 원 미만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를 기재하면 되고 7,500만 원 이상은 이제 복식장부를 기장을 해야 되는데 7,500만 원 이상 복식장부는 정상인이 한마디로 일반인이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저건 무조건 맡겨야 되고요. 저도 기준경비율로 나왔을 때 7,500만 원 미만이어서 6,800만 원 그때 나왔을 때 제가 혼자 신고를 했어요.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저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 경비율은 국세청에서 그냥 기본 경비를 다 제해줘요. 아, 이렇게 쓸 것이다. 예. 이게 딱 정해져 갖고 제해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기준 경비율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빙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7,500만 원 미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그냥 맡기세요. 세무사에 맡기던 뭐 3.3 이런 프로그램도 요즘에 있죠. 거기에 그냥 맡기세요.
하지만 뭐 저처럼 증빙을 세세하게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7,500만 원 미만까지는 본인이 홈택스 접속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경비율 분들, 예. 단순경비율 분들이 3.3에 신청하고 세무사에 신청해가지고 그 돈을 내는 거를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매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우, 나는 단순경비율인데도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돈 주고 그냥 할래.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저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에서 모든 게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홈택스를 키시고 본인 로그인을 해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 매출도 다 나와 있어요. 본인 매출도. 그 다음에 경비를 국세청에서 다 제해놨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인 거. 너 혼자 본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이제 추가 공제를 또 해요. 추가로 세금을 더 까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본인 공제는 내가 살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누르면 돼. 그럼 150만 원이 추가로 까져요. 그 다음에 뭐 부양가족 공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기타. 그 해당되는 거 체크만 해가지고 제출하면 끝나요. 예. 정말 저걸 가지고 돈을 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영상이.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우리가 간단한 차이를 살펴보자면 3,6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이었죠. 그리고 3,6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이니까 저 두 개 4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가지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비교를 간단히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3천만 원을 벌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때 경비를 국세청에서 80% 정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79.4%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80%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일단 단순경비율 나온 사람들은 3천만 원 수입이라 그러면 2,400만 원을 경비로 떨고 주는 거예요. 뭐 아무 증빙이 없어도 돼요. 예. 아무 서류가 없어도 국세청에서 2,400만 원 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본인 소득이 얼마가 되냐면 600만 원 소득으로 잡히겠죠. 그죠? 그런데 3,600만 원이 넘어가지고 4천만 원일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잡혀요. 그러면 이제 27.4%인가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30%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4천만 원을 벌었어. 그럼 30% 경비를 제해. 1,200만 원이야. 나머지 경비는 본인이 직접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소득 인정액이 2,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과 4천만 원, 실제 배달한 거는 1,0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소득 인정 금액은 2,2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세금을 많이 더 내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경비율에 속한 분들은 증빙을 잘 하셔야 된다. 증빙을 잘할 자신이 없으면은 기준 경비율이라 그러면 맡겨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냥 맡겨라. 아, 쭈구리 너는 뭐 다 알려준다면서 기준경비율은 맡겨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증빙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제가 앉아갖고 수천 건, 수만 건, 어떻게 보면 수십만 건이 될 것 같은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그거는 증빙할 자신이 없으면 맡기시면 되고 증빙할 자신이 있으면 홈택스에 앉아갖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셨다가 또 수정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세무사에 맡기셔도 돼요. 예,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단순 경비로만 갖고 얘기를 할 거고 자 3천만 원의 매출을 했을 때 경비율 2,400만 원을 제하고 소득 인정이 이제 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600만 원이 모두 세금이냐? 와, 그러면 얼마 뱉어내야 되는 거야? 와, 3천만 원 벌었는데 600만 원 세금 내야 돼? 그게 아닙니다. 나라가 그러면 도둑놈이 되겠죠. 600만 원이 세금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공제를 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공제 150만 원이 기본적으로 빠져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공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처한 환경,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은 와이프가 일을 안 하거나 이랬을 경우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요. 소득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공제가 더 빠집니다. 있는 분들은 플러스를 하면 되고 없는 분들은 그냥 0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본인 공제만 플러스 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연금이나 이런 기타 이런 그 사회보험들 이런 것도 공제를 해줘요. 내가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냈다. 그럼 120만 원 공제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예, 이런 식으로 또 빠집니다. 나 연금 안 냈다. 기입을 안 하면 돼요. 나 연금 안 했으면 그냥 빵원이잖아요. 연금 뭐 내가 내지도 않았는데 그걸 뭘 굳이 써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냥 빵원입니다. 낸 사람은 그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 국세청이 잘 돼 있어가지고 홈택스가 잘 돼 있어갖고 그 금액도 보통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개인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 이자 뭐 장애인 특별공제 뭐 기부금 공제 그런 항목들이 쭉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당되는 것만 쓰면 됩니다. 해당 안 되는 건 그냥 다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해당되는 것만 쓰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야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나 국민연금도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뭐 저축도 안 하고 뭐 주택청약도 안 하고 뭐 저기 뭐야 뭐 기부금도 한 푼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나 그냥 혼자 살아. 자, 독거 노인이야. 나 혼자 살아. 그런 사람은 본인 공제 그거 하나만 딱 더 빠지겠죠. 150만 원 빠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아까 3천만 원일 때 600만 원이 소득 인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해갖고 이제 딱 저기 이제 본인 공제 150만 원만 빠진단 말이야. 그렇게 예를 들었을 때. 아니면은 뭐 다른 부양가족 공제, 연금, 기타 더 빠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더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만 빠졌다고 했을 때 최종 소득은 45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50만 원이 세금이냐? 아닙니다. 국가가 그렇게 도둑놈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를 도둑놈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그렇게 이제 우리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 세금이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5월 달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건데 저 450만 원이 우리의 소득 구간인 거예요. 세금이 아니고. 우리의 소득 구간. 저 사람이 얼마의 소득 구간에 있냐. 한마디로 1년 동안 저 사람이 벌었어. 1년 동안 저 사람이 벌고 대충 쓸 거 쓰고 나니까 이 정도 순수 소득이 생겼다라는 그 소득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소득 구간이 1200만 원 이하. 그럴 때는 6%의 세율이에요. 그리고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의 세율입니다. 이렇게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약간 5억 초과 같은 거 보시면 42% 세율이죠. 돈 많이 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세율이 이래요. 1200만 원은 이하는 6%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쭈구리님 나는 3천만 원 아까 매출이라 그랬으니까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15% 세율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율 구간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최종 소득 구간 뺄 거 다 빼고 경비율 빼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뭐 본인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이런 거 뺄 거 다 빼고 나온 저 금액 지금 450을 예로 들었죠. 저 금액으로 소득 구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 안에 들어옵니다. 1200만 원 이하에. 대부분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저 안에 들어와요. 1200만 원 이하에. 그러면 세율이 6%죠. 6%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450만 원이 아까 최종 소득 구간이었잖아요. 자, 450만 원이 최종 소득 인정액이었고 거기에 1200만 원 이하니까 6% 세율입니다. 0.06을 곱하면은 최종 세금은 2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경비율의 최종 세금인 거예요, 여러분들. 와, 그러면은 나 3천만 원 벌었으니까 27만 원 내면 되겠네? 왜 냅니까? 낼 필요가 없죠. 돌려받아야죠. 3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버는 동안 3.3% 99만 원을 이미 냈죠, 세금으로. 그쵸? 99만 원을 이미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27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99만 원을 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지. 72만 원이 환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지금 들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로 본인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소득 증빙을 할 자신이 없으면 맡기세요. 세무사나 3.3에 맡기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로 나오신 분들은 돈 쓰지 마세요. 예. 세무사나 3.3에다가 괜히 돈 주고 맡기지 마세요.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 영상을 몇 번 돌려보시면서 하시면 초등학교만 나오셨어도 충분히 혼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돈 내가지고 환급 받는 거에 몇 프로 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제 단순 경비율인데 맡겨가지고 돈을 항상 쓰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영상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예, 이해가 안 가시면 솔직히 더 이상은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더 파고 들어가지고 기준경 비율은 이렇게 계산되고, 여러분들 뭐 추가 공제가 뭐가 들어가고 이것도 빼야 되고, 뭐 이거 자료 뭐 이거 넣어야 되고, 오토바이 수리비 뭐 이거 넣어야 되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저도 얘기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저는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영상 만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영상을 그 기준경 비율 영상을 만든다고 쳐도 그 영상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자료 증빙을 해가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세무사에 맡기셔라. 3.3에 맡기시던지. 단순 경비율은 절대 돈 쓰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하셔라. 자,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5월 달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